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이틀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에 스스로가 멸망코자 하는 자폭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침내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을 했죠. 그러나 대통령이 관저에서 버틴 지난 10여일 동안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극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9회 말 투아웃, 패색이 짙었던 야구 경기장에서 막판 뒤집기 말로 홈런이 터져 나오듯이 극적인 상황이 펼쳐져 왔습니다. 바로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현실을 자각하면서 판을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소세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젊은 피의 수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젊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겨울에 이 찬바람을 뚫고 광장으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도 올라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인 줄 알았더니 AI보다도 더 똑똑한 애국 청년들, 애국 시민들이었습니다. 광장으로 모여든 젊은 세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민주당과 여타 야당들이 그렇게나 많은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깎아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계엄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이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카드를 꺼내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마침내 대통령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젊은 사람들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 계몽을 했다, 인라이트먼트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바로잡고 나라를 다시 올바르고 반듯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계몽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반도 5,000년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들이라고 단정 지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전교도 교사들이 무관심으로 방치해버린 우리나라의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혹은 잘못 알았던 역사적 진실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둘씩 그 실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각성이, 놀라운 깨달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보수와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체제를 뒤엎고자 하는 반국가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애국 시민 간의 대결이라는 사실도 이제 젊은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념전쟁, 체제전쟁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이 미안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학교에서, 국가에서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이념을, 사상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을 올바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언론은 한 통속이 되어서 앞뒤 다 잘라먹고 계엄만 부각하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광화문에 횃불 촛불이 난동을 벌일 때입니다. 자, 현장 상황을 보고하던 조선일보 한 기자를 발견했던 촛불 세력들이 죽여라 하면서 달려들었고 멱살을 쥐고 두들겨 팼습니다. 자, 기자의 안경은 박살이 났고
또 옆에 있던 동아일보 사진기자도 촛불 무리에게 쫓겨서 걸음아 날 살려라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사 회사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자, 회사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혼절했고 한동안 취재 활동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던 그 기자들이 이제는 우파들에게서조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한마음을 가진 족속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죠. 새가 될까 쥐로 살아갈까 박쥐처럼 좌고우면하면서 눈치를 살피던 자칭 우파 언론들이 좌 하고 말았습니다. 언론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시리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겠죠. 그게 언론의 한계이고 숙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랜 동안 쌓아온 독자들의 기대와 믿음을 헌식짝처럼 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자, 영화 친구에서 조폭 준석이가 동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건달 아이가.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된다 아이가.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아치와 건달을 구분하면서 건달의 자격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밝힌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배우 강수연 씨도 생전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오가 없거나 쪽팔리면 안 됩니다. 나라의 전망이 걸려 있습니다. 자, 지금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연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는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회사 무슨 운영진 얘기라고 하는데 그 운영진들이 정한 결정이니까 다들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양떼들도 사자가 끌고 가면 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자떼들을 양이 끌고 가면요, 그 사자떼들이 양떼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쥐새끼가 양떼를 끌든 사자떼를 끌든 쥐새끼가 대장이 돼서 끌고 가게 되면 그 모든 집단은 쥐새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각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각성을 못 하시고요, 그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밥 먹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밥 먹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밥 먹기 위해서 군인이 되고 밥을 처먹기 위해서 경찰이 되고 밥 먹기 위해서 교수직을 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목숨 붙어 있기보다는 차라리 죽은 목숨이 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추운 엄동소란에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너무나 가슴 저리고 애 많이 쓰셨는데 저도 정말 깊이 우리 한남동에 모여들으셨던 또 그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과연 밥을 처먹고 살기 위한 쥐새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목숨을 던져가면서 국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분연히 바칠 것인가, 이거를 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쥐새끼가 되어버린 놈들이 있어요. 쥐. 이 쥐는 공수처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에도 있고 군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신문사 방송사에도 다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나 이 쥐새끼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공수처, 얘네들이 지금 독배를 들고, 즉 독이 담긴 술잔을 들고서 자폭, 스스로 폭파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공수처 이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공수처 아이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이틀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의 스스로가 멸망코자 하는 자폭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 즉 17일 오전까지 조사를 끝내고 석방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연행한 15일부터 언론들이 쏟아내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라는 촉구성 보도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체포영장을 받아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므로 불법적인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애당초 내란죄 사건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까지 불법, 편법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공수처가 다시 서부지법을 골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심사는 매우 다르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적인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진작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구속 수감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검찰 등 수사기관의 거듭된 소환,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판사가 대부분 발부해 주는 반면 구속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한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강도, 살인 같은 중대범죄, 현행범이 아닌 한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를 돌파하여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영장심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겠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즉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영장심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우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법원에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재의 수사의 총체적인 불법성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통치권 범위 내의 조치라는 점, 즉 범죄 성립 요건도 다툴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지금 구치소에 연금이 되어 있고 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있다는 점 역시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또한 기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겠습니다.